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이제 광활한 블랙홀의 세계로 인도하여 낼 권준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블랙홀의 역사, 블랙홀의 탄생, 블랙홀의 성질, 블랙홀의 간다면으로 잡았고요. 블랙홀의 역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블랙홀의 역사는 17세기 뉴턴으로 가야 됩니다. 뉴턴은 중력이라는 이론을 찾아냅니다. 이 중력이란 것은 질량인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인데, 인력이라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중력을 통해서 탈출 속도를 알아냅니다. 이 탈출 속도라는 것은 어떤 천체를 벗어나기 위한 속도인데, 우리 지구 같으면 한 마하 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마하 1로 하늘로 던지시면 우주 밖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론을 갖고 존 미첼과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 이 두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론은 바로 검은 별이라는 이론인데요. 이 검은 별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찾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시대는 이 별을 찾아낼 수 있는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미첼이 생각해낸 건데, 커다란 천체가 보이지 않는 물체를 돌고 있으면 저기 그 중심이 블랙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생각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 이유는 빛이 파동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고 나선데요. 이 파동이란, 이제 당대 과학자들은 파동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별 이론은 사라졌고요. 20세기로 들어가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산이 과학계의 산맥을 이루면서 과학이 엄청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이 입자와 파동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이론이 다시 탄생하게 되는데, 존 휠러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카렐 슈바르트 실트, 되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의 이론을 뽑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블랙홀을 한번 관측해보자, 실제로 찍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찾았는데, 이 두 모델을 뭐로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M87을 찍기로 합니다. 근데 이 M87이 보시면 지구에서 5,30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셔서 여기로 가려면요, 빛의 속도로 300만 년이 걸립니다. 절대 못 가요. 근데 왜 이 블랙홀을 뽑았냐? 이 블랙홀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과 이 블랙홀을 보면요, 지구에서 보면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이 블랙홀을 뽑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구만한 전파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전 세계에 있는 망원경을 동시에 거기로 이렇게 해서 전파를 보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찍은 게 이 블랙홀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관측한 블랙홀이고요. 그 후에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크기가 다르다 했죠. 그래서 크기를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플루토 이제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크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뽑아오면 이게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입니다. 지금 이게 태양이고요. 그리고 이게 머큐리, 수성입니다. 수성 궤도입니다.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얘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표시하려면 입자 단위로 표시해야 됩니다. 절대로 작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블랙홀의 탄생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랙홀의 탄생은 다시 말해서 별의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25배 질량이 되는 별은요, 핵의 철이 만들어집니다. 핵의 원소 철이 만들어지는데, 이 철은 되게 안정적인 원소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어떠한 별도 이거를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죠.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로 별은 그 모양을 유지합니다. 근데 모양을 에너지가 없으니까 모양을 유지 못 시키겠죠? 그럼 중력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하게 되면요, 원래 입자 사이에는 축퇴압, 다시 말해서 입자 사이끼리 붙지 않으려는 압력이 있어요.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압력을 중력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 마이너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를 띄는데 둘이 합쳐져서 중성자가 됩니다. 아무 전하도 띄지 않는 입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모인 게 중성자별이에요. 근데 블랙홀은 더 강해서 중성자의 축퇴압까지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뭉쳐버려서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성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홀의 성질은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 그램자, 광작포의 반지름, 강착 원반인데요. 일단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부터.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를 슈바르트 실트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약 70만 킬로미터, 이제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죠. 이제 태양이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3km가 돼야 됩니다. 반지름이. 이게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은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건의 지평선은 뭐냐면 어떠한 천체가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크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임계값을 넘어요. 임계값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 값인데 그 값보다 줄어들면요, 특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피가 0인 천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블랙홀이죠. 그리고 우리 지구죠. 이 지구는 여러분들 그 500원 있잖아요. 500원보다 작아지면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입자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블랙홀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블랙홀의 중력을 2차원적으로 그려낸 건데, 지금 여기 블랙홀의 중심이죠. 여기를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부피가 0이에요. 오직 질량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무도 몰라서예요. 왜냐하면 이 물리 법칙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블랙홀의 그림자고 저기가 강착 원반인데, 지금 여기 강착 원반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력 렌즈 때문에, 중력 렌즈가 뭐냐면 빛을 휘웁니다. 블랙홀이 너무 세서 빛을 휘어서 지금 여기 뒷부분이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뒷부분이고, 이제 강착 원반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블랙홀이 뭔가를 빨아들일 때 입자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켜요. 마찰을 일으켜서 빛을 냅니다. 그게 강착 원반이고요. 블랙홀의 그림자는 여기에서 광자가 포획이 돼요. 광자가 포획이 된다는 의미가 빛이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기 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네. 그리고 활동성이 있는 블랙홀은 제트를 일으키는데요. 이 제트가 무엇이냐면 이제 가스들이 압축을 시키면 팽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 팽창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그 강착 원반이고요. 강착 원반에 너무 많은 가스들이 있어서 더 이상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강착 원반을 수직으로 해갖고 아래 위로 올라갑니다. Z는. 이게 Z고요. 그래서 블랙홀 중에 Z가 50억 광년이나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 Z는 거의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블랙홀에 간다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원래 더 작아야 되는데 제가 크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블랙홀에 가까이 간다면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빨갛게 변할 겁니다. 이 이유는 중력이 이제 이거는 약간 상대성 이론으로 가야 되는데,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을 합쳤어요.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함께 간다라는 건데, 중력이 크면요, 공간도 굴절이 되지만 시간도 굴절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더 느리게 흘려요. 그리고 그럼 저희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빛의 파장이 느리죠. 그래서 점점 빨간색으로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길쭉하게 스파게티처럼 늘어납니다. 이 이유는 조성력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제 여러분 조수간만의 차 아시죠? 달이 지구를 돌면서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달의 조성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데, 이 블랙홀은 너무나도 중력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이 찢겨 죽어요. 들어가게 되면.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검맣게 변합니다. 안 보이게 돼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시간이 느려지다 보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의 파장으로 변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의 파장이 있어요. 가시광선만 사람은 볼 수 있죠. 그 파장보다 느려지면 사람이 볼 수 없는데 그 파장이 돼요. 네,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